네, 국제 뉴스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예. 내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뭐 짐도 많고 여독도 있을 테니까 뭐 전화로 해도 된다 그러셨는데 일부러 짐 찾고 그러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방송 시간에 맞추시느라고 굉장히 서둘렀답니다. 택시까지 타셨다는데. 3시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지금 왔으니까 잘 온 거죠. 그렇죠. 네. 짐 찾는데 최소한 1시간가량은 걸리고. 예, 뭐 서둘렀더니 뭐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랜딩하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상당히 될 텐데 프랑스가 마치 뭐 기습 영화처럼 네. 보진 않았지만 구출 작전을 펼쳤고 자기들 인질을 구해냈고 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특별 부대 특공대원 대원이 희생됐고 네, 그렇죠. 지금 프랑스 여론은 이 인질들 풀려나 이제 구출된 인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싸늘하게 예, 그러니까 판단했어요? 좀 글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굉장히 싸늘하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온 걸 봤는데 네. 뭐 이 인질들에 대한 어떤 무슨 뭐 국민적 비난이 막 쏟아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처럼 막 무슨 이슈 터지면 거의 얘기가 딱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울 듯이 그런 네.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렇게 막 쏟아지는 비난 여론은 아니고 물론 이제 잡잡한 그러니까는 그 질문을 많이들 던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국가가 가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그런 지역을 굳이 국민이 들어갔다.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그걸 뭘 다 감시를 하면서 막을 수도 없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좀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인질로 잡혔다. 그럼 거기서 국가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역할의 차원에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저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그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 이런 정도까지 왜냐하면은 희생이 안 됐으면 멋있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아주 정예 요원 2명이 희생이 됐단 말이죠. 예. 거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 사실 그거는 참 논쟁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일단 국가가 구출 군사 작전을 하기로 하면 네, 군사 작전의 속성상 어떠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걸 그렇죠. 감수하고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행히 인명 손실 없이 인질들을 구출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번에 뭐 일부에서는 벌금형을 매기자 왜 굳이 가지 말란 데를 가서 이런 사고를 치는 거니 라고 일부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말하는 거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희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여행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네. 것이고 저는 프랑스가 자국민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이를테면 이들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우리 소행이라거나 언제 또는 뭐 요구 조건 네. 프랑스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측 무슨 테러리스트가 잡혀 있다면 그들을 석방하라거나 이런 게 없었다면 예. 그 오지에도 가까웠고 내 외신을 제가 임 소장님이 더군다나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네. 혼자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프랑스가 군사작전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어요. 네.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고 더군다나 이들의 가이드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그렇죠. 차는 현장에서 다 불타버렸고 그러니까 이들의 여행 유류품도 거의 다 불타서 습득된 건 없었고 프랑스인 2명은 바로 그 차가 불타고 가이드가 살해된 지점에서 납치돼서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참 신기했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제가 프랑스에서 봤어요. 네. 뭐냐면은 아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어디 이동한 걸 다 알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군사 작전까지 하고 그러는 동안에 한국은 한 달 동안에 국민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했냐 이런 뭐 그러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봤는데 그 이야기는 그 말이 그 동의를 하자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여행 중인 그 국민이 총 몇 명이냐면은 2,700만 명이에요. 2,700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270여만 명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제외 이제 거주민 말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중에 당한 어떤 예. 그 피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국민들 3천만 명에 가까운 이 국민들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외 국민. 제외국민뿐만이 아니고 가 있는. 그렇죠. 제외 여행객까지 체류 중인. 여행객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여행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럼 3천만 명에 가까운 2,700만 명이 넘는 그 제외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전부 정부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게 아니고 프랑스의 경우는 또 프랑스와 아프리카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죠. 옛날 식민 관계도 있고. 그렇죠.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네.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그 사용 국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소위 이들이 말하는 프랑코포니라고 해가지고 그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국가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연대, 정책 연대 이런 것들을 프랑스가 아주 꽉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네. 어떤 그 프랑스의 영향력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좀 다른 문제라서 좀 이따 다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아프리카에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슨 도덕적으로 망가지거나 이게 아니고 생계형 테러리스트. 생계형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요. 돈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아, 돈 준다니까 전쟁터에 나가듯이 용병 하듯이. 예, 돈 준다니까 테러리스트 가는 납치하고. 거고 자기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총 겨누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무슨 몸값을 요구할 이런 것인지 그냥 이제 월급을 받고 임무를 하는 것이죠. 청부 뭐 이런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 이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을 움직이는 그 지휘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다가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쪽 지역에다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 마치 그 IS처럼 예. 말이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아, 지휘부는. 그러니까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들은 누굴 겨누냐면 제일 먼저 프랑스를 겨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력, 군사력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번 납치 사건이 터지자마자 막 뒤늦게 안테나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 네. 전부터 아프리카의 감시하고 주요 있어요. 테러리스트나 무장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시 또는 그렇죠. 정보 체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로 저기 상공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들이 그다음 이동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넘기 전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이 최종 특공대 몇 명이 움직이는 것도 최종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오케이. 부대 규모 이런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공대 요원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작전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여행객이 2명이 없어져 가지고 뭐 어디 갔지 찾으면서 그게 아니고 네. 이미 그 지역의 그 무장 세력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더러 프랑스는 다 알고서 구출까지 해오는데 우리는 납치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맹추들아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그리고 무리한 그건 무리한 요구고 트집 잡기용 공격. 예,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저 앵커님 말씀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예. 국제 뉴스가 우리나라 너무 부족하다 음흠. 이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들에서도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딱 멈추냐면은 근데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국제 네. 동향이 어떻게 그렇지. 흐르고 있는지.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잡혀가는데 국가는 뭐 했냐 이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좀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터넷과 통신과 교통의 혁명적인 발달로 100년 전의 국제 글로벌 100년 전엔 그런 단어조차 아마 없었겠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카톡폰으로 통화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굳이 뭐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임 소장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시사 프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많은 리스닝 모니터 이런 걸 하는데 국제 문제에서 임상훈 소장만큼 뚜렷하게 자기 관을 갖고서 해박한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하는 분은 못 뵀어요. 그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삼고초려를 했었고. 아이고. 자, 이번에 인질들 납치한 단체 네, 그 지휘부 상층부는 IS 뭐 이쪽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는데 예.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그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뭐 그건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건가요? 네, 이를테면? 그렇죠. 그게 사막화가 진행된다거나. 연장선이라고 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점점 안 온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IS 문제를 이 시리아 문제 이런 거 다룰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시리아 유럽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가서 유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물어보면은 이번 건에 대해서 아니요. 요즘에 그 유럽의 어떤 위기, 극우가 발흥하고 이런 예. 위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우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보면은 그 시리아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그 이후로 많은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독일에서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시리아가 왜 이렇게 난민이 많아지고 시리아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도 기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예. 그거 먹고 살 게 없어요. 과거에 비옥했던 땅이 어허. 물론 수천 년 전에 비옥했던 땅이 이게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아래쪽으로 예. 밀림 지역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가 점점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더 넓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도 비가 내리질 않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기후 온난화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왜 이러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로 이동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고 네. 그 지역을 그러니까는 치안도 형편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무장한- 정부의 행정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아 같은 생존의 문제는 더 처절하게 나빠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 사람들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이렇게 사설 무장대 같은 것을 누구나 조직해서 그렇죠. 활동할 수도 있고 이 단체도 제가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네, 했잖아요. 아주 네. 최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위협적인 적인. 예, 그런 단체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몇 개의 단체들을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예. 그렇게 있지만 왜냐하면 당장 자국에게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가 이번에 정보 공유 그렇죠. 및 이것을 아주 확실히 해왔고 그렇죠. 드론으로 계속 보다가 국경 넘기 전에 네, 지금이다 하고 그렇죠. 들어갔다는 거. 예. 제가 어디 물어봐도 임 소장은 안 계시지.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안 되는 영어 떠듬거리면서 외신 옛날에 예. 기자 처음 들어가면 외신 당번이란 걸 해야 돼요. 예. 밤새. 예. 그거 하던 심정으로 막 몇 개 찾아봤어요. 아 너무 답답했어. 음. 자 어쨌거나 프랑스가 결국은 작전을 통해서 구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내에서도 좀 그것 가지고 이런 건 좀 생각해봐야겠다.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있었고요. 네. 자 결국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네. 다시 한번 던진 그렇죠. 그런 인질 사건이 그렇죠. 아니었나 싶은데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희생자 군인 2명 있었고 네. 그 인질들은 다행히 구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희생자 이야기를 할 때 그 특공대원 2명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지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가이드
가이드가 그 현장에서 희생됐잖아요. 사살됐다고. 예, 그 가이드에 대한 애도 물결도 굉장히 커요. 우리는 가이드를 어디 뭐 취급도 안 하는데 글쎄. 유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가이드는 부르키나파소 현지인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치 우리나라 히말라야 셀파들이 우리 산악 등반대원이 어떻게 실종되거나 사망하면 그것만 애도하는데 예. 같이 죽기도 하고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셀파 별 신경 안 쓰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가이드도 똑같이 네. 참 그런 그 거 문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외교부에서 남색 경보,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 이렇게.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흑색 경보가 가장 강력하고 그렇죠. 흑색 경보 절대로 이거 안 마지막 되는- 단계로군요. 예, 마지막 단계. 남색은 웬만하면 그냥 안 가면 어때요? 근데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남색 경보예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누가 프랑스 여행을 안 갑니까? 가죠. 그러니까 남색 경보 정도는 뭐 예. 그리고 프랑스 그 왜 파리 테러 있고 뭐 이런 그런 당시에는 파리가 황색 경보에서 적색 경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지역만. 예. 그 지역만. 지금 현재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전역이 그 남색 경보고요. 그래요. 예. 근데 남색 경보기 때문에 그게 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잠재적 위험은 있을 수 있다라는 뜻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황색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그게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남색이지만 그 테러 나고 얼마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는 황색 경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도 파리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그 지역과 다른 정말 좀 위험하다 싶은 지역하고 똑같이 같은 색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과 저 외교부에서 해주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프랑스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아니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지역을 왜 갔냐? 오래 전부터 우리는 그 지역이 적색 경보를 적용해 놓은 지역인데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살짝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최근에 그 지역을 적색 경보했었답니다. 그 전에는 황색 경보였다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말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잘못한 거죠. 네. 모르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지금 약간의 국민들의 비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가가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정도의 경보를 발령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리고 가지 말라는 지역을 굳이 가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예 요원들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내노라는 몇백 명 안에 들어가는 그 특공대 대원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언론에 나왔잖아요. 10m 전방에서 발견했지만 사격을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예. 그러다가 그만 예. 자기가 희생됐더군요. 바로 근접 지역까지 총을 안 쏘고 돌격을 하다가 근거리에서 사격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아주 정예 요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의 해서까지 이 사람들을 뭐 굳이 제가 이제 정부 말을 안 듣는 국민들을 보호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행값도 대지 마라 이런 여론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그러면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그런 국민들을 그 국민들만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냐? 그것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공항에 그 인질 2명, 그다음에 한국 사람 인질까지 3명 들어오는 공항에 대통령까지 나갔잖아요. 예. 물론 대통령이 묻질 않았죠. 말을 안 듣는 국민이죠.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인질을 당했던 그 국민들은 이 국가가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쫓아가서 희생을 감수하고 데리고 온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당신들 잘한 건 없지만,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왜 그 지역을 갔는지는 분명히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라. 하지만 보호는 국가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한은 한다. 그렇죠. 그러나 당신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뭐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께 최소한 설명을 그렇죠. 하는 설명은 게 해야 된다. 최소한의 서로 간의 도리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선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는 국민들마저도 국가는 보호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는 그거는커녕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그것도 외국도 아니고 국내 영역에서 그 희생을 당하는데 국가가 청와대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고 박근혜 물론 씨 얘기하는 지금 거죠,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비유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또 숙연해지고 뭉클함과 함께 분노가 탁 치솟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무능이었건 뭐했건 눈앞에서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못한 거 안 한 거죠. 그렇죠. 못했고. 외국도 아니고 우리 바로 앞바다에서 그러게요. 예. 아유,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툭 하고 머리를 깨우쳐 주시네. 아무튼 프랑스는 나라에서 지침으로 여기는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거 어기고 들어갔던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뭐 희생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런 논란이 생산적인 무엇을 낳는 사회가 곧 선진 사회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죠. 네. 네, 네. 조금 피곤하시겠어요? 11시간 11시간 왔습니다. 비행하고 왔는데 네. 빨리 가서 대개 좀 쉬시게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에 나와주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